대통령이 나서서 언어폭력을 조장하고 칭찬하는 나라. 윤희숙 전 KDI 교수가 쓴 정치의 배신이라는 책을 여러분과 읽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말싸움하거나 불화가 있는 집에 분풀이를 하려면 아무도 안 보는 밤중에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을 깨는 일이 흔했습니다. 지금은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짓은 생각도 못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의 문자 폭탄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입을 막아버리는 폭력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 스마트 폭탄에 문자 폭탄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문자 폭탄은 의견이 다르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욕설과 비난으로 자기 감정을 뱉어내고 상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겁을 줘서 입을 다물게 하려는 집단 테러입니다. 집단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정보화 시대의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 행위를 대통령부터 감싸고 나섰습니다. 2017년 4년 전 4월에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문재인은 18원 후원금, 18원이니까 18이죠. 18. 그 18원 후원금, 문자 폭탄, 상대방 후보 비방 댓글을 자신의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이는 일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권 2년차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유권자의 의사표시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2년 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하나의 국민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을 해선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문자 폭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계속 상대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도 좋다는 사인입니다. 지지자도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대통령이 막는 것입니다. 판단은 대통령이 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국민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 옳고 그름의 판단 자체를 대통령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은 꼭 이름을 숨깁니다. 자신도 그것이 비겁한 짓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경쟁을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까? 문자 폭탄이 권력 수호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용민은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은 권장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건영은 선출직이라면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박주민은 문자 폭탄 하지 말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정청래는 한술 더 떠서 문자 폭탄은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친문의 지지가 전실하니까 상대를 계속 겁주고 위축시켜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1000명 문자만 지으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입니다. 1950년대 70년대 반대자들을 폭력으로 침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국민은 뭣도 모르는 똥이다 라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인을 준엄하게 꾸짖지 않는 우리 스스로가 문제이긴 합니다. 꾸짖지를 않으니 정치인들 하는 짓이 매양 요모양 요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꾸짖는다? 어떻게? 오직 선거만이 가능합니다. 국민 수준이 낮아서 그래 민도가 문제야 라고 자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렸습니다. 국민 탓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이미 70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낮은 정치 수준이 올라가지 못하는 밑바닥에는 분명 국민의식 말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편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며 개혁과 이미지를 지속해서 내보이는 것이 일부 국민에게 마취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개혁과 이미지를 계속해서 내보이는 것이 일부 국민에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느닷없이 이 왕조 시대의 왕을 거론하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지형을 보면 정조대왕이 1800년에 죽고 그 이후 220년 동안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다. 조선 말기는 쇄국 세력, 일제 강점기, 분단, 4.19는 불과 몇 달, 그 후로 군사 독재였으며 그 중에 겨우 김대중 노무현 시대가 10년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조 이후 최초의 개혁 세력이며 정의이고 야당은 악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220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자기들이 50년은 집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조선 500년 단군 조선은 들먹거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들을 개혁군으로 만들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설득해서 간간히 상식적이고 사악하게 보이는 짓을 우리가 하더라도 길게 보면 결국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니 이해하고 계속 지지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정의로운 혁명을 하다 보면 희생되는 사람도 있고 해먹는 사람도 있으니 눈 감아 달라는 말입니다. 청와대 출신 김의겸,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야 할 돈을 빼먹은 윤미향, 조국 등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내로남불을 눈 감아 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음 주에 윤미향 교수의 정치의 배신 4번째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